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저예요님. 저예요. 자, 저예요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아마 지금 현재 일본에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저예요? 여보세요? 네, 들리십니까? 예, 들려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지금 현재 일본에 계시죠, 저예요님? 예. 아. 자, 그러면 오늘 일본에서 들려주는 또 섬뜩한 이야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짧지만. 예.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까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짧게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원래 그런 귀신 같은 걸 보는 사람이 아닌데, 몰라요. 그냥 보였어요. 그럼 생생하게 좀 잠깐이라도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저예요! 이 일은 2006년도에 제가 일본에서 겪은 일이고요. 제가 2005년도 연말에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왔어요. 그때 워킹홀리데이를 온 게 아는 분이 일본에서 여러 가지 가게를 하시는데 알바생이 없다고 구하기가 힘들다고 혹시 워킹홀리데이를 받아가지고 네가 와서 일을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로 제가 입국을 하고서 그때 당시에 일을 한 가게가 DVD 렌탈점이라고 지금은 없죠. 그 DVD 렌탈점에서 제가 오전에 일을 하고 저녁에 다른 일본분 알바생들 교대를 하고 그런 알바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교대하던 남자, 저보다 한 4살 어린 남자아이랑 친해져서 사귀게 돼요. 아, 친해진 게 아니라 사랑을 했군요. 예. 친해져서 사귀게 되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거든요, 그때. 그래서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2006년도 여름쯤에 사귀고서는 계속 친하게 잘 지내다가 겨울이 될 쯤에 우리 한번 멀리 놀러 가보자 그래서 그때 남자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하루 신나게 놀아보자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둘 다 그때 알바가 쉬는 날이어가지고 점심쯤에 만나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돌아다녔어요. 그때가 추울 때여가지고 해가 짧았어요, 되게. 해가 짧아가지고 신나게 돌아다녀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즐겁게 놀았거든요. 그러고서 어둡고 껌껌해져서 이제 집에 갈까 하는데 서로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 다음날도 남자친구는 그때 학교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고 저도 그 다음날은 여러 가지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럼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일했던 그 남자친구랑 같이 일했던 가게 말고 다른 같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도 남자친구랑 같이 일을 했었어요. 어이구, 예? 예, 같은 사장님이 그 DVD 렌탈점, 노래방 이런 걸 운영을 하셔가지고 거기 이제 모든 알바생을 뺑뺑이를 돌리면서 그렇게 하는 가게였거든요. 이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저쪽에서도 일하고. 그러면 우리 노래방을 갈까 했었어요. 그 노래방이 제가 살던 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 노래방 평소에 손님들이 없거나 가게가 끝나면 알바생들끼리 모여서 막 술도 마시고 거기서 잠도 자고 막 그랬던 아지트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노래방에 가서 있다가 아침에 넌 학교를 가고 나는 집에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노래방을 가기 위해서 남자친구는 그 다음날 학교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럼 남자친구 집에 먼저 들렸다가 짐을 들고 노래방을 가자라고 된 거예요. 그러고서 오토바이를 타고 남자친구 집을 이렇게 막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 집 근처로 접어들었는데 남자친구가 살던 동네가 주택가였어요. 가게도 없고 막 주택만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저는 그 동네를 처음 가가지고 남자친구 오토바이 뒤에 타고서는 달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주택가니까는 천천히 달리고 있었어요. 껌껌한 길을 쭉 달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주변을 두리번 걸으면서 뒤에 앉아 있었는데 저쪽 멀리에서 되게 큰 건물이 있는 거예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굉장히 큰 건물이 있어가지고 저 주택가에 왜 저렇게 큰 건물이 있지? 하고 그 앞을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게 학교였던 거예요. 주택가에 학교가 있네? 근데 왜 불이 이렇게 다 켜져 있어? 이렇게 환하게 무슨 이벤트라도 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싹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 딱 지나갈 때 푸문이라고 하나요? 푸문 같은 그 앞쪽을 이렇게 싹 지나가게 해서 천천히 주택가니까 소리를 작게 해서 오토바이가 싹 지나가는데 제가 우연히 그 푸문에도 이렇게 교문 같은 게 있잖아요. 철문으로 된, 창살로 된 그런. 그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부터 말하는 거는 진짜 지나가는 1, 2초 안에 전부 다 일어난 일이거든요.
거기를 싹 지나가서 제가 교문 안쪽을 봤는데 뒷문이니까 크지는 않고 철제로 된 교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한 5, 6m를 딱 걸어 들어가면은 학교 뒷문 현관이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네. 거기를 싹 보는데 그 교문 안쪽 가운데 어떤 여자아이가 이렇게 하얀색 민소매 원피스를, 그때가 좀 추웠거든요.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인데 흰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막 활짝 웃으면서 머리를 한 갈래로 이렇게 딱 묶고서는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왜 어린애들이 깡충깡충 뛰는 거 있잖아요. 예. 즐거워가지고 막 뛰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을 활짝 웃으면서 뛰기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래서 아니 쟤는 춥지도 않은가, 왜 학교에 이 시간에 이렇게 있대. 근데 저는 그때 그 시간이 한 저녁 8시나 9시쯤 됐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거기 지나가면서 제가 그냥 문득 이 학교의 선생님의 자제분인가? 선생님이 뭔가 일이 있어서 지금 학교에 불이 다 켜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엄마를 기다리나 아빠를 기다리나 선생님을 기다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갔어요, 거기를. 그러고서 거기서 오토바이로 한 1, 2분 정도 달리면 남자친구 집이어가지고 남자친구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내리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아무 뜻도 없이 내리면서 야 지금 몇 시야? 라고 남자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그러더니 지금 2시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나 한 8시쯤 된 줄 알았네 하고 남자친구 제 짐을 가지고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남자친구가 왜?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 집 근처에 학교 있지? 그랬더니 있어 초등학교. 그러는 거죠. 지금 거기 지나오는데 거기 맞지? 그랬더니 거기 맞아. 그런 거죠. 야 이상해, 거기 나 좀 전에 어떤 여자아이가 있는데 지금 새벽 2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니야 나 봤어, 움직였단 말이야. 내가 그랬어요. 움직이는 막 하여튼 여자애가 있었어 이렇게 말을 했더니 새벽 2시 무슨 학교에 애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거 이상해. 지금 새벽 2시에 애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라고. 제가 봤으니까. 네. 야 저 가보자 그랬어요. 다시 가보자고 해가지고 남자친구 이제 오토바이를 다시 타고 거기 다시 갔어요.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간 거죠. 오토바이를 타고 싹 가는데 학교가 지금 멀리서 보일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근데 깜깜한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서 5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뭐 깜깜한 거예요.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고. 그래서 왜 불이 다 꺼져 있지? 하고 그 앞에 싹 갔어요, 제가. 남자친구랑. 지금 남자친구가 문도 다 잠겨 있는데 뭘 봤다는 거야 이러는 거야. 아니야 문도 다 열려 있어서 여기 불 다 켜져 있었단 말이야. 딱 그랬더니 자기 모르겠대. 자기 못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불 켜져 있는 것도 못 봤다는 거야. 남자친구 운전하면서 봤을 거 아니야, 같이 지나왔으니까. 난 못 봤는데 계속 그러는 거야. 아까 불도 막 켜져 있고 그랬는데 여기 여자애가 막 깡총깡총 튀면서 서 있었어. 여기 교문 앞에 교문도 열려 있고. 근데 교문을 봤더니 교문이 쇠사슬로 핑핑 감겨 있고 막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하고 아닌데 분명히 봤는데 제가 거기를 못 떠나겠는 거예요. 그 여자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교문 안쪽을 이렇게 딱 봤어요. 껌껌해서 뭐 보이지도 않고 그 현관문 안쪽에 왜 비상구 등이라고 하나요? 비상구는 이쪽입니다라는 그 등 같은 게 달려있잖아요. 왜 그런 건물 같은 데 보면은 그 불 이렇게 안쪽에서 불만 희미하게 이렇게 딱 비치는 거, 그 건물 안쪽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불빛에 그 주변은 껌껌한데 그 불빛을 살짝 보고 있는데 이제 껌껌한데 이렇게 눈이 익숙해지면 살짝 보이잖아요. 그 교문 안쪽으로 이렇게 막 찾아보고 있는데 그 교문 옆쪽으로 구석진 데가 있는데 거기를 보고 진짜 까무러치게 주저앉았어요, 제가. 거기를 봤더니 그 구석이 조그만 정원같이 이렇게 풀밭이랑 꽃밭이랑 이렇게 막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가. 그 구석에 제가 아까 봤던 여자랑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복장에 돌로 만든 석상이 서 있는 거예요, 거기. 근데 그 자리가 제가 봤던 그 여자애를 봤던 데는 딱 교문 바로 앞이었거든요. 그냥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서 일부러 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야 쟤라고 남자친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쟤라고 쟤. 그랬더니 어디? 그랬더니 저거. 그랬더니 뭐야? 석상을 네가 지나가다 잘못 봤구만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쟤였어. 쟤가 여기 앞에 있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안 믿어주는 거예요. 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지고, 뭐, 걷지도 못하고 남자친구한테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그날 짐을 챙겨서 예정대로 노래방을 가고서, 그 다음 또 계속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 학교가 지금도 멀쩡히 아이들이 잘 다니고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일이 혹시 다른 사람도 겪지 않았을까? 혹시 이런 거 본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인터넷 가서 막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런 오. 내용을. 석상 그 여자를 본 사람이 있는가? 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딱 이걸 딱 봤는데 예. 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저 몇 날 며칠 찾아도 그런 거는 인터넷에 없더라고요. 이야, 이게 뭘까? 예. 그러고 나서 제가 한동안 잊고 있다가 네. 얼마 전에 제가 그걸 스트리트 뷰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 학교를. 네. 근데 예전에 제가 간간히 스트리트 뷰를 그 학교를 계속 봤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 학교 이름만 치면은 그 여자아이 석상 있는 사진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막 이 학교의 상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저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는 사진이 하나도 없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예. 그래서 뭐지 하고 스트리트 뷰를 봤는데 그 학교가 다 재건축이 됐더라고요. 학교는 있는데 새로 지었어요. 건물을. 아, 리모델링 했네. 예. 네, 새로 지어서 학교를 때려 부시고 다시 지었구나 하고 막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새로 지었나. 네. 그래서 제가 전에 봤던 그 뒷문 쪽으로 이렇게 봤더니 뒷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그 석상만 사라졌어요. 아니, 그 상징이라고 그래놓고 그거를 없앴다? 그죠? 새로 지은 건물이랑 예전에 있던 건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학교 안에. 예. 근데 그 예전에 쓰던 그 건물은 제가 아까 지나갔던 그 뒷문이 있던 그 건물은 남아있고 쓰지를 않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석상만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야, 미스테리하다. 예. 그래서 제가 사진 보내드렸죠? 예. 보셨나요? 소름이 끼쳐서 딱 한 장 제가 있는 걸 부동산 사이트에 찾아냈거든요. 아, 있네. 예. 이거 은근히 섬뜩하네. 지금은 어차피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없어요. 예. 아, 어떻게 학교도 지금 저 모습이 아닐 거예요,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 저렇게 딱 뭔가 서 있네요. 그 뭔가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이렇게 치마 자락을 예. 들고 예. 굉장히 또 미스테리한 현상을 겪으셨는데 이 이야기 말고도 또 겪으셨어요? 예.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하나는 제가 아까 남자친구랑 이제 놀다가 노래방에 간다고 했었잖아요. 같은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근데 그 노래방이 굉장히 좀 이상한 게 많이 나오는 노래방이었는데 저는 딱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손님이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드릴까 해서. 노래방에 귀신 많대요. 예, 여기는 정말 많았어요. 어떤 걸까요? 예. 근데 제가 그 노래방에서도 일을 하게 돼서 그 노래방에서 남자친구 말고 원래 일하시던 남자분이랑 둘이서 노래방에 알바를 하고 있을 텐데 그날 남자분이랑 가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손님이 없어가지고 수다를 떨면서 놀고 있는데 회사원 그 셀러리맨이라고 하잖아요. 젊은 셀러리맨 남자분 세 분이 손님으로 오셨어요. 예. 오셨는데 손님이 이제 그분들이 첫 손님이었거든요, 그날. 근데 이 노래방이 구조가 되게 희한한 게 빌딩에 있는 노래방인데 접수하는 데가 5층이어서 일단 접수를 하면은 그 빌딩 뒤에 보면은 비상계단이잖아요. 그 비상계단으로 4층으로 내려가거나 5층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안내한 방으로 본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노래를 하는 그런 구조의 노래방이었는데요. 그 남자분들이 세 분이 오셔가지고 방을 어디로 해드릴까 하다가 4층에는 2명이나 3분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3개가 있어요. 이분들 세 분이 오셨으니까 그럼 4층으로 안내를 하자 해가지고 4층에 제일 구석에 있는 방을 안내를 한 다음에 이쪽 계단으로 내려가셔서 제일 끝방입니다라고 하고서 손님들한테 전표를 주고 가시라고 하고서 이분들 내려가셨어요. 4층으로. 그래서 저는 다른 남자 알바분이랑 수다를 떨면서 앉아있는데 이 노래방이 각 방마다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인터폰을 손님이 방에서 딱 들면은 카운터 인터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거기서 주문을 받고 음식이나 술을 방까지 가지고 가는 뭐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분들이 내려가고서 한 몇 분 지나가지고 그분들 방이 아닌 다른 방, 손님을 안내하지 않은 그 비어있는 방 인터폰이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뭐지? 이분들 방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받았어요. 근데 아까 그분들이에요. 제가 받고서 손님 그 방 아닌데요? 라고 그랬거든요. 받자마자. 그때 그 손님이 아니 저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안내해 주신 그 방에 왔는데 손님이 계신데?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아니 여기 손님이 계신데? 그러면서 세 분이 오셨으니까 뒤에 나머지 두 분이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화하시는 분 뒤에. 그쵸?
근데 자기랑 같이 온 사람들이 야 맞지? 있었지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근데 뒤에 사람들이 맞아 그래서 어디로 가려는 거야? 우리 막 이러는 거예요. 뭐지? 하고 같이 있는 남자 알바분이랑 같이 내려갔어요.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제가 그 비상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비상계단이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원래 들어온 사람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비상계단이 밑에서 올라올 수도 없고 위에서 내려갈 수도 없어요. 되게 막혀져 있어요. 위아래가 다. 그러니까 우리 5층에서 밖에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무조건 5층을 들어가서 그 4층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밑에서 사람이 올라오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아주 갔어요. 그랬더니 딱 4층 현관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남자분들이 4층에 방들이 있는 복도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손님 여기 지금 손님들 뿐이거든요. 손님이 첫 손님이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여자분 앉아있었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안내해드린 방이 딱 통로를 지나서 통로를 한번 90도로 꺾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구 쪽에선 보이지가 않아요. 꺾어야지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랑 알바분이랑 손님 3분 이렇게 5명이서 그 방을 이렇게 갔어요. 예. 갔는데 그 남자분들이 있다니까요. 계속 뭐 짜증을 내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문을 탁 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음악이 막 나오고 있는 거 반주가. 남자분은 그 방에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죠? 근데 그 반주가 막 나오고 있고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느린 발라드 같은 뭐 그런 게 막 나오고 있었고 손님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막 정장 차림을 한 여자분이 제 끝방의 문을 딱 열면 왼쪽으로 이렇게 소파가 있고 맞은편에 소파가 있는데 왼쪽 문 열자마자 왼쪽 소파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왼쪽 소파에 문 열자마자 사람이 앉아있다 그러면은 뒷모습이 보여요. 그 사람의 뒷모습 봤대는 거예요. 정장을 입고 있는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있는 걸 봤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과까지 했대.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하고서 이 사람 있잖아. 그러면서 빈방에 가서 인터폰을 하신 거였어요. 그러고서 다들 막 사람이 없으니까 뭐지? 하고 그분들이 귀신 있나 보네 이러는 거예요. 여기 오, 예. 막 웃으면서 여기 귀신 있나 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좀 찜찜하시면 위층에 카운터 앞에 있는 방으로 안내해드릴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할래요. 그래서 그 방에서 재밌게 놀다 가시더라고요. 예. 와, 아니 잠깐만. 저희님 이야기가 그 짧게 누군가의 목격담 아니면 본인의 목격담인데 굉장히 무섭게 설명을 잘 하시네요. 되게 오랜만에 이거를 기억을 하는데 막 소름이 막 돋았어요. 저도 지금 이 상황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네, 그 가게가 그 뒤쪽에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조그마한 더러운 강이. 예. 흐르고 있는데 거기 저 말고도 다른 알바들도 굉장히 뭔가를 많이 봤어요. 기모노 입은 귀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점장님 거기 되게 오래 일하시면서 점장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몇십 년을 일해도. 네. 근데 여기 왜 이래요? 그랬더니 옛날에 정말 셀 수도 없이 먼 옛날에 요 근처가 왜 유곽이라고 아세요? 왜 귀멸의 칼날에서 나오죠? 맞아요. 기생점 이런 느낌. 예. 그런 게 있었대요. 요 근처에. 네. 동네가. 그래서 성병이나 이런 걸로 죽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뭔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강에 빠져서 가신 분들이나 그런 게 많은 강이다 뒤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터가 세고 뭔가 한이 좀 많은 동네다. 예. 참고로 그 건물 아직도 있어요. 노래방은 없는데 그 건물은 아직도 있고 다른 가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노래방에서 목격했던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목격담이 있나요? 이건 귀신 아니고요. 현실 공포? 사람? 현실? 예.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사장님 한 분 여러 가지 가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남자친구랑 만났던 DVD 렌탈 가게? 거기 말고 노래방 바로 건너편에도 DVD 렌탈 가게를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노래방 건너편에 있는 그 비디오 가게 오전에 사람이 없다고 저더러 좀 대신 들어가 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그 가게를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그분이 운영하시는 비디오 렌탈점은 다 시스템이 똑같아가지고 그냥 뭐 처음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알겠다. 집도 가까우니까 알겠다고 하고서 그 가게를 제가 오전에 봐주기로 하고 이제 문을 열러 갔어요. 그러고서 문을 열고 혼자 카운터에 이렇게 앉아서 손님들 오면은 DVD 빌려주고 그러고 있는데 한 오후가 지나서 한 점심쯤 지나가지고 이렇게 혼자 가게에 앉아있는데 어떤 손님이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야, 남자분이. 그래서, 어서오세요 하고서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 사람은?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주변에 빙이 돌더니,
갑자기 자기 손을 자기 바지 속으로 쓱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일본어로 남자분들의 그 중요 부위를 칭하는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아, 예. 예, 그 단어를 굉장히 조그만 소리로 그 단어가 만약에 돌비라고 치면 아이고. 그 하필. 단어를 굉장히 조그만 소리 돌비 막 이러는 거예요. 제 주변을 막 이렇게 슬슬 돌면서 이 사람 뭐지? 하면서 막 손이 막 벌벌 떨리는 거야, 제가. 내가 혹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에 동요한다는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입구 쪽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보고서인데 그 카운터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성인물 DVD를 전시해 놓은 그런 코너가 있었거든요. 아, 일본은 좀 그런 게 있죠. 예. 예. 근데 저기는 들어가지 마라, 저 상태에서 하고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야 이 사람 하고서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를 한 바퀴 쓱 돌고든 여전히 손은 바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래서 카운터 앞으로 쓱 오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단어를 계속 말을 하면서 돌비 이러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수화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 모르겠어요. 왜 수화기를 드는지, 경찰에 전화를 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수화기를 제가 싹 드니까는 그 사람이 싹 나가는 거예요. 예. 바지에 손을 싹 빼면서, 뭐야, 저 사람 하고서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시 올 것 같아가지고, 그 가게가 입구 쪽이랑 전부 다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깥에서 가게가 보여요. 네. 안쪽이. 그래서 그 사람께 싹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얼른 가가지고 문을 잠궜어요. 잠근 다음에 카운터 밑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밖에서 안 보이게 주저앉아가지고 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이런 이상한 사람이 왔었다. 너 너무 무섭다. 교제할 사람 빨리 보내든 나 집에 가고 싶다. 그랬더니 점장님도 놀라면서 지금 나 너무 무서워서 문 잠궈놨으니까 빨리 사람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알겠다. 다른 분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연락을 주겠다. 좀 기다려라. 문 네. 잠가놓고. 그러고서 알겠다고 해서 전화를 끊고서 살짝 바깥을 봤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 그 사람이. 갔나 보다 하고서 쫙 앉아있었어요. 카운터 쪽에서. 그래서 한참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가게 전화가. 예. 아주, 점장님인가? 그래서 이제 땡땡 렌탈점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또 한 남자분이 되게 멀쩡한 목소리로 제가 지금 영화를 하나 빌리고 싶은데 그게 지금 가게 재고가 있나 싶어서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 제목이 뭔가요? 하고 컴퓨터로 치면은 그 재고가 나오니까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일정한 영화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습니다. 좀 빌리러 오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럼 또 하나를 빌리고 싶은데 이것도 알아봐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영화 제목을 딱 얘기를 하는데 영화 제목이 이 사람이 이거를 잘못 알고 있나 싶을 정도로 살짝 영화 제목을 살짝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명탐정 코난이라고 하면은 면탐정 코난이라든가 살짝 말을 살짝 바꿔서 만약에 에마 부인이라면은 무슨 당나귀 부인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이 좀 잘못 알고 계신가? 라고 해서 그러다 솔직히 저는 진짜 이런 영화의 제목이 있나? 왜 패러디 같은 영화도 일본에 많고 그러니까는 이런 영화 정말 내가 모르는 그런 게 있나? 그거를 바보같이 다 찾아봤어요. 그 이상한 제목을 컴퓨터로 제가 전화기를 들고서 이렇게 탁탁탁 치면 이렇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건너편에서. 손님 그런 영화는 없는데 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계속 다른 영화 제목으로 그러더니 제가 그걸 바보같이 찾으니까는 평범한 영화 제목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다 나중에는 막 이렇게 성인 영화 제목 같은 거를 음담패설식으로 이렇게 막 바꿔가지고 이런 영화는 있나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 다 있네. 예.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상한데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같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왜 이러나 하고서 저기 손님 죄송한데요. 지금 손님이 와서 그런데 좀 나중에 다시 전화 걸어주세요. 하고서 제가 끊었어요, 전화를. 손님 없지만 거짓말로. 이제 설마 안 오겠지 하고서 근데 한 5분 있다가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점장님인가? 하고서 다시 받았어요. 근데 아까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전화하는 게 나는 지금 당신한테 전화 처음 했는데 이런 톤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아까 전화했으면서 처음 전화하는 사람처럼. 뭐야 이 사람 했더니 자 영화를 찾는데 이게 제목이 있는지 궁금한데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제목인가? 저는 이미 알아챘으니까 어떤 제목인가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까보다 더 심한 입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음담패설 같은 막 그런 이상한 성인물 제목 같은 걸 잊지도 않은 막 그런 거를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찾아보지도 않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계속 대답을 해줬어요.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전화 끊어도 계속 전화가 오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갑자기 막 수학이 너무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웃음을 참는데 막 삐져나오는 막 그런 예. 막 이러면서 막 이제는 막 대놓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는데 가게 앞으로 구급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잖아요. 삐뽀 삐뽀. 이제 가게로 점점 다가와서 구급차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데 그때 그 사람 계속 웃으면서 뭐 이거 뭐 이런 영화는 있나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전화기 수화기 넘으면 구급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가게 앞으로 구급차 지나가는데 같은 음정 박자로 구급차 소리가 점점 그 사람 수화기 넘어에서도 소리가 점점 커지고 가게 앞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구급차 소리가. 뭐야, 이 사람 지금 가게 안을 보고 있구나. 예. 저를.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용기가 났는지 카운터 밖으로 확 뛰쳐나와가지고 가게 잠기문을 확 열고서 수화기는 든 채로 그 사람 얘기하는 데서 들으면서 문을 확 열었어요. 그 가게 문 현관을. 그래서 가게 확 뛰쳐나가서 주변을 막 두리번거렸더니 그 수화기는 귀에 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갑자기 막 건너편 수화기 너머로 막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탁탁탁탁 그러면서 막 뛰는 소리가 들리면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저 주변에 뛰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변에 봤는데 예. 내가 나온 걸 보고 도망갔구나 얘가. 그러니까 제가 그 안에서 막 바보같이 막 컴퓨터로 찾아보고 뭐 대답하고 뭐 이런 걸 밖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선가. 예. 그러고 있다가 구급차가 지나가서 제가 갑자기 확 뛰어나오니까는 도망을 간 거죠. 그러고서 교대하는 분이 그때 오시더라고. 다 일이 끝나니까. 예. 네. 혹시나 또 이 사람도 전화가 올 수 있으니까는 그때 좀 대처를 해달라다. 이제 이 가게 안 올 거다고 하고 저는 집에 갔죠. 야. 그러니까 뭐 어떤 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이라는 그 자체가 예,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는. 저는 얼마나 그때 일본 이게 섬뜩했을까. 예, 일본 간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와. 아, 이런 게 참 혼자 사는 사람의 비애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는 않는데 오늘 저효윤님께서 그 이야기까지 또 마무리를 해주시고 와 어떻게 또 그 중요 부위에 그거 돌비돌비로 하실 생각을 했는지도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돌비. 어우 섬뜩하네요 진짜로. 예, 오늘 저혜연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고 이게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길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나 섬뜩하게 전달을 잘 해주신 거는 저혜연님께서 마무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이다. 또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또 와주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래요. 예, 돌비님도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류진님께서 참여를 처음으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류진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가족분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지만 무속에 관련된 것 중에서도 우리가 저주라고 불리는 그런 종류의 일들도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얼마나 또 긴장을 많이 하고 계셨겠습니까?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죠? 과제 틀어놓고 있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도 시들물을 찾아와 주셔서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류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가족분에 관련된 이야기긴 해요. 네네. 근데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보니까. 네, 저도 지금 이제 20살 넘어서 알게 된 일들이어가지고 그렇지. 아무래도 그 나이 때 알게 하셨던 것만큼 수위가 조금 강한 부분도 있어서 최대한 덜어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이렇게 안 알려주시잖아요. 너 몰라도 돼? 네네. 이러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성장하고 나서 물어보면 좀 이렇게 다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알게 된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류지예요.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저희 외 증조 할머니 때부터 시작을 해요. 저희 외 증조 할머니 이전에는 저희가 무당을 안 했던 걸로 제가 어머니께 들었는데 외 증조 할머니가 갑자기 무당을 하셨다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그 전에 신을 봤던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서 신이 오고 할머니가 무당을 했냐라고 어머니께 여쭤보니 네.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사형제셨어요. 원래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막내셨고 위로 세 분의 형님이 계셨는데 예. 셋째 형님께서 6살쯤 됐을 때
저희가 지금도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시절 때는 애들 머리를 이렇게 쿵 하고 때리는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꿀밤. 네, 꿀밤처럼 예. 쿵 하고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6살짜리 셋째 형님 머리를 외증조 할머니께서 쿵 하고 때렸는데 그대로 아기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예. 그게 어르신들 표현으로 하면 살 맞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보니까 가지 못하시고 귀신이 되셨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그렇죠. 원한이, 여기에 원한을 가지고 남으셔서 저희 외할아버지 막내 동생한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외증조 할머니께서 막내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자기 아들 신을 받으신 거죠. 아들 신을 받았다? 네. 아들이 신이 아닌데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는 조금 의아를 했는데 예. 아무래도 사람을 괴롭힐 만큼의 힘을 가진 존재로 변했고 정말 자기 막내 아들을 데려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거네. 자신의 몸에 좀 봉인해뒀다, 좀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럴 그쵸? 수도 있겠네요. 예. 네네. 그 상태로 저희가 그 아기 신을 저는 당연히 못 봤죠. 저희 외증조 할머니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저는 외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데 이게 아무래도 신을 있던 상태에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신을 보낼 때는 조금 잘 보내야 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신을 보내는데도 무슨 국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이게 조금 절차를 걸쳐서 제대로 보내드려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부터 저희 어머니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까지 이렇게 점점 저주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오, 그래서, 예. 먼저 저희 외할아버지 얘기부터 하면 아무래도 저희 돌아가신 뭐라고 해야 될지 신님이 왔다가 몸에 들어갔다가 나온 상태에서 평생을 제정신으로 살지를 못하셨어요. 늘 넋이 나가 있는 상태로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위에 형님분들도 저한테 큰 외할아버지, 작은 외할아버지 계시는데 두 분마저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 그렇게 사셨고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저희 언니가 막내딸이고 늦둥이 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셔서 그냥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으셨다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내려오면은 저희 이제 엄마 세대가 되죠. 엄마 세대 때는 저주 계열이 있어요. 저희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네. 저희 엄마 세대 때 저주는 조금 성적인 것에 관련된 저주를 많이 당했습니다. 성적인 거? 예. 최대한 방송에서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데 그 정도 수위가 네. 아니구나. 자기 조카를 해서 그 조카가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이비 종교에 네. 자식을 바쳐서 자식이 그러니까 저희 사촌 언니죠. 어머니 세대니까 예. 사촌 언니가 그렇게 허무하게 가시거나 예. 그런 식으로 조금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죠. 당연히 제대로 가정을 꾸리신 분들이 거의 없고 자식을 저희 어머니랑 형제분들 몇을 제외하고는 자식을 한 분씩은 잃었어요. 야, 네. 그것도 이렇게 뭐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가 아니고 그러네요. 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가 있지라는 식으로 다들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시고 네. 저희 이모들, 삼촌들까지 불행하게 사시고 계신데 네. 이렇게 저주가 내려오게 돼요. 예. 저희 세대는 제가 알기로는 사촌이 저랑 저의 형제 빼고 한 20명 정도 되는데 네. 어떤 저의 사촌은 결혼을 했는데 또 자식을 넘겼고요. 사이비에. 예. 또 다른 집은 결혼을 했는데 그 옛말로 남편 잡아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남편분이 몇 번 결혼을 하셨는데 그렇게 다 돌아가시고 또 다른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삼촌에게 당해가지고 하셨고 아니, 이거 계속 반복이야. 예.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 세대에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대부분 정신을 또 놓고 있어요.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거의 없고 뭐 제가 20대 정도 되고 저희 사촌들도 한 30대 정도 되는데 정말 옛날 할아버지들이 하셨던 것처럼 막 술 먹고 집안 다 뭐 부시거나 예. 저희 외할아버지가 정신 나갔을 때 그런 짓을 자주 하셨거든요. 이제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저희 세대에서 다시. 네. 저희 세대에서 그렇게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계속 당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저희 집은 멀쩡해요. 다른 네. 집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저희 집이 왜 멀쩡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께서 사주에 하늘천자가 3개 있으신 분이세요. 예. 뭔가 하늘천자가 3개 있다고 하면은 대단한 사주라고 느껴지잖아요. 안 그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친할머니께서 아빠랑 결혼을 하실 때 사주를 봤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들은 절에 들어갈 팔자다. 속세에서 살 수 없는 팔자다. 라고 저희 아버지 사주를 먼저 보시고 어머니 사주를 딱 보시더니 누르고 살겠네. 데리고 살겠다. 하면서 그렇게 결혼을 허락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저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좀 드시고 나서 네. 친한 스님께서도 야 너는 들어와. 너는 시기의 문제야. 들어와야 돼. 있어봤자다 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랑 같이 절에 놀러 갔을 때 스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보시고 내가 안 들어와도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무래도 신을 받았던 집안이니까 영향이 네. 조금 남아 있으신 것 같은데 꿈자리 같은 것도 되게 잘 맞고 집안의 대소사 같은 꿈을 되게 자주 꾸세요. 네. 그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저희 형제가 있는데 저희 형제가 어머니 꿈속에서 흰색 옷을 입고 어머니께 이렇게 공손하게 절 인사를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피곤한갑다 요즘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예. 작년에 남동생이 정말 닭가슴살 안 익힌 걸 먹어가지고 정말 심하게 장염에 걸렸었는데 그게 안 낫는 거예요. 병원에 계속 갔는데 네. 닭가슴살 잘못 먹어서 장염인데 뭐 이렇게까지 오래 앓는다고? 라고 했었는데 정밀 검사를 하니까 간에서 뭐가 발견이 된 거예요. 뭐 있었구나. 아시겠지만 지금 병원을 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런 아슬아슬한 시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잘 이겨내고 지금은 잘 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집안의 위험한 일 같은 거를 어머니가 잘 캐치하시고 그리고 제가 사주 같은 거를 보러 가면은 너는 외가에는 할머니가 계시고 친가에는 할아버지가 계신다? 라는 말씀을 늘 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 집안도 공줄이 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공줄이 강한 집안이어서 너에게는 인생에 큰 우환 같은 게 없어. 근데 왜 보러 와? 너는 안 받아도 되겠다? 라고 그렇게 몇 번 들었거든요. 제가 신점을 많이 보러 가진 않았는데. 일단 좋은 거다. 예. 그래서 뭐 다른 사촌들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면서 저는 인생에 그렇게 큰 우환이 없었고요. 일단 이건 저의 세대의 얘기고 저희 그렇죠. 어머니께는 있었죠. 물론 다 이겨내긴 했지만 가장 큰 일은 저희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다른 사촌들도 비슷한데 저희 형제가 8개월에 조금 일찍 나오는 바람에 새가 다 자라지. 네, 팔싹둥이어서. 예.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게 아니고 다른 저희 이모 삼촌들도 예. 다 그런 식으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근데 결국 멀쩡하게 사회생활하고 운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게 결국 저희 동생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뭐 사주 보러 가서 이런 얘기 있었다라고 하시면은 그거 아무래도 너희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저희 시조 할아버지께서 예뻐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뭐 밑도 끝도 없이 자손이라고 다 예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술 드시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랑 동생이 저희 집안에 제사 지내는 건물이라고 하시나요? 제각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신혼생활을 하시고 거기서 잉태가 되고 태어난 생명이라 조상들이 더 예쁘게 보고 그냥 보호해 주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르겠네. 물론 저는 그런 걸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나라는 생각을 전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긴 그럴 수 한데 있죠. 예. 저희 친가도 그렇고 외가도 그렇고 조상신이 계시니까 저주가 안 내려오나라는 생각을 가장 최근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뭐 결말이 있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겠네요, 이게? 그러면 류진님께서는 왜 이런 저주가 내려왔고 아니 지금 우리 집안 쪽은 좀 약하게 들어오고 다른 집안은 세게 들어오고 이거는 모른다는 거죠? 저희가 저희가 조상신 때문이라고 예상을 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거기서 잉태를 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래도 저희 집이 아버지 쪽에 공줄이 강해서인가 아니면 엄마 사주가 조금 그래서인가 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집이 그렇게까지 종교에 저희 어머니도 조금 십자가를 믿으시긴 하는데 다른 집에 비해서는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으시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이긴 하신데 엄청난 뭐 덕실한 크리스찬은 아니시고. 네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살짝 불교를 믿고 그리고 어디서 사주를 보더라도 너희 집안은 십자가랑 안 맞아.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제발 불교가 됐든 다른 종교가 됐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너희는 제발 천주교만 믿지 마라고 하는데 참 이렇게 생각보다 공통적으로 십자가를 정말 목매는 집안만 그렇게 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또 무슨 연관성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통점은 그 다른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 쪽을 믿는다 이거라는 거죠. 네, 근데 조금 맹목적으로 결혼은 반드시 기독교 집안이랑 해야 되고 아버지가 목사였으면 좋겠고
이거 좀 강력한데?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와만 결혼을 해야 한다, 좀 이런 느낌인 건가요? 아니면 최소 전도사. 아, 전도사. 이건 뭐 종교 탓이 아니죠. 네, 지금 어쨌든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인 건데. 그러면 류진님, 일단은 그냥 계속 저주 형식으로 이렇게 너무 집안이 안 좋고 뭔가 줄초상이 나고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 뭐 류진님이나 아니면 어머님이나 도대체 우리 집안이 왜 이런 건가요? 라고 뭐 무당이든 누군가에게 물어봐서 답을 들은 건 없는 건가요? 제가 들었던 건 없는데 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젊은 남자랑 어린 애가 따라다닌다. 집 밖에서 막 쳐다보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딱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니까 어린 애는 그 애 같고 젊은 남자는 저희 돌아가신 외삼촌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못 가고 있냐? 아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외삼촌은 왜 못 가고 있을까라고 하니까 데려가려나 보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희 그 시들무에서 집안 저주 사연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네. 그러면 특징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이 빨리 죽는다, 혹은 남자만 다 죽는다, 빠르게 씨를 말린다, 요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근데 류진님 쪽 집안 저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어떤 특정성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저희는 특정성이 없고, 그리고 이모한테 들었었는데 큰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새소리가 그렇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새소리? 그 짹짹 새요? 네, 그 뾰로롱 뾰로롱 우는 그 새 소리가 그렇게 났다 그러더라고요. 큰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새가 그렇게 우는 새 소리가 들렸을 때 꼭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 네네. 그 무슨 새냐 그거? 뾰로롱이라고 운다고요?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새소리가 그렇게 들렸다라고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기 전에. 아무래도 아기일 때 죽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상대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누가 더 싫고 누가 더 밉고 그런 게 없을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아기 귀신 쪽이 무섭다고 하는 게 그냥 뭐 한 가지 목적이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니까. 그래서 무섭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께서 류진님에게 전부 다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제가 20대 넘어서 들었을 때도 와, 이거 듣는 내내 조금 몇 주간은 트라우마를 안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얘기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주가 아니라면 정말 제가 신이 있다면은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불행할 수가 있나? 지금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일부러 안 해주신 거예요. 너무 수위가 높다 보니까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왜냐면 그 성적인 것도 뭐 다른 타인에게 뭐 그런 거라기보다도 뭔가 친족 그게 있잖아요. 예.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거든요. 듣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도 계속 반복이 되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근데 또 느껴지는 것 또한 뭐냐면 어머니께서 류진님에게 중요한 거는 얘기 안 하신 것 같아. 왜냐? 혹시라도 영향받을까봐. 맞아요. 그런 것도 정말 없지 않아 있다고 왜냐면 느껴요. 이야기가 쭉 1부터 10까지 있으면 중간에 5에서 뭐 6번 사이가 뭔가 빠진 느낌이긴 하니까 중요한 게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빠진 느낌이 분명히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이야기를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나중에라도 도대체 이유가 뭔지 좀 명확하게 알게 되신다면 꼭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류진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진짜 다시 한번 류진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예. 수위가 너무 세서 사실상 말씀을 다 못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가족 이야기고 그런 걸 이야기해봤자 야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보다 욕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야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언가가 빠진 느낌이긴 해요. 어머니께서 류진님에게 전부 다 말씀은 안 하셨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린 결말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